걸려서? 네. 아픈 건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약간 관절이 가끔 아픈데 지금은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왜? 그냥 관절이 좀 쑤신다거든요. 약간 결린 것처럼. 발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발도 약간 관절이 좀 아프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침에 좀 아프다가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통풍 때문에? 아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아팠던 때랑 좀 비슷해서 느낌이. 약은 먹고 있고? 어떻게 지내? 저요? 어떻게 지내냐고요? 응. 그냥 회사 다니고 회사 다니고? 괜찮아요? 지낼만해? 안 심심해? 심심하진 않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건강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무래도 크니까 심심하진 않는데 약간 어쨌든 뭔가 재밌는 게 없다. 좀 스트레스 어떻게 풀지? 약간 이 생각은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돈 벌면서 빚 갚고 나는 좋은데 밤이면 재미없을 것 같아. 삶이. 근데 그전에도 크게 재밌게 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 늘 고통이 허덕였고. 그래도 게임도 다른 하고. 의미로는 저 이제 그게 하면서 그냥 진짜 그냥 그때만 딱 하는 거지 뭐 엄청 재밌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했던 느낌이 아니니까 뭐. 그럼 삶에 재미가 없어? 삶이요? 그나마 지금 좀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 생기고 좀 이렇게 지내니까 어제도 뭐 친구들 집에 놀러도 좀 늦게까지 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좀 재밌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요즘 괜찮은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것도 버티고 이러는 것 같고. 사람들이랑 네. 관계가 생기니까 좀 재밌다고? 네. 너무 정답 같은 얘기인데? 원하는 대답을 근데 그게 확실히 저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월요 집단 할 때도 되게 막 그러다가 되게 좀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약간 자살 충동도 있고 삶에 대해서 뭐 그냥 오늘만 살고 막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고 막 이랬는데 확실히 관계 추구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람들 만난 것도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밤이. 집에 온 거? 왜 되게 막 거의 한 달 만에 먹었어. 그치. 근데 막 그 전에는 진짜 약간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뭐 어떻게 풀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운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지금 얘기를 듣고 엉뚱해? 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노는 게 내가 풀리는 건 아는데 그 놀려면은 내가 체력이 돼야 되고 그런데 뭐 돈도 그 모든 게 그 모든 게 신경이 쓰니까 계속 노는 거를 이제 미루는 거예요.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대신 다른 스트레스 풀 게 없을까?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고 찾고 막 그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케인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힘들어서 울었다며.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근데 뭐 사람 만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랬구나 하지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그냥 뭐 회사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서 좋구나 이렇게 들리겠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왜 울었어요? 운 얘기 좀 해봐. 나는 요즘 진짜 걱정이 좀 되거든. 별일 없어서? 아니 내가 돈도 맘대로 못 쓰게 하지. 그리고 몸도 안 좋지. 그러니까 뭐 밤님 괜찮나? 이게 사실은 좀 그래서 근데 왜 울었어? 그때 그냥 진짜 모든 게 약간 버겁다고 느껴져서. 어떤 게? 그냥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만나려고 하는 것도 나한테는 일이 되고. 돈 때문에?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왜냐면 저한테는 계속 그게
그 디폴트라고 해야 되나 뭔가 기본값처럼 내가 지금 회사를 잘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를 잘 다녀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이제 챙겨야 된다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것만 신경 쓰는데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풀려면 이게 어떻게 해. 근데 스트레스는 쌓여가잖아요. 아무래도 돈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그게 지금 나한테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나한테는 너무 신경을 크게 써야 될 문제들이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걸 풀려고 하면은 또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돈 생각, 시간 생각, 체력 생각 이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그 굴레가 되게 버겁게 느껴졌거든요. 약간 그래서 울었어요. 네. 그렇게라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친구들이 왔고 네.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그 자리를 마련한 건 저예요. 네. 이런 얘기를 K님이 마련해줘. 짜고 한 건 저예요. 근데 이렇게 생색을 내니까 되게 생색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생각해서 어떤데? 아니 생색내서 아니 왜냐면 나는 그걸 할 때 우리 집에서 놀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놀지 않았어도 됐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놀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 모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굳이 놀자고 할 때 나는 밤님을 생각을 한 게 있어. 아 그래? 왜 이걸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해?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좀 생각을 한 게 있어. 밤님이 이런 걸 잘 요즘에 많이 못하니까 같이 놀면 되게 좋겠다. 좀 이렇게 배출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신경 쓰고 있어요, 저한테. 아니 그렇겠지. 힘들다고 울었는데 그치. 개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봐도 되게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지. 그래 약간 저는 약간 그 밥님도 자극점 높은데 저는 약간 가만히 심심해서 막 어떻게 놀아도 막 나가서 막 걷기라도 해야 되고 이러면 관심이 심해? 물어보면 심심한 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난 집에 있는 게 좋으니까 집에 그냥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누워있으면 너무 좋은데 행복할 때 아무튼 그래서 좀 어제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했어요. 몰랐지. K님이 이제 이런 거를 그때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뭐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야. 뭐지가? 그러니까 늘 약간 늦게 말하잖아. 그치, 뭐 그때 잘 모르죠. 근데 K님은 챙겨주면서 잘 몰라? 챙겨주거나 사랑하거나 그걸 되게 늦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왜 그때 얘기를 안 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모르. 스스로 지각이 안 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약간 지금 생생해서 약간 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집단에서 좀 다르다고 느끼나 봐. 집단에서 약간 K님 모습이 좀 다르다고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 왔어. 그래서 요즘 계속 그 생각 들리네요. 일단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어려워 집단? 체력은 괜찮겠어? 체력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힘들면 또 뭐 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빠지하려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 체력은 괜찮지 않아? 집안일은 잘하고 있어? 집안일이요? 집안일은 요즘 나눠서 하니까 하고 있어요. 네. 뭐지? 근데 회사가 좀 가까워져요, 이제. 이제 시청에서 홍대로 이사 가거든요. 그러면 좀 체력이 그러게. 될지도. 그리고 좀 내가 약간 움직일 거리를 만들어야지. 어차피 나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요즘 산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나가서 산책하고 이러면서 좀 그러려고 하니까. 근데 왜 어려워 집단이야? 거기 사람들이랑 언제고 수요일 빠져.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내가 집단을 안 해도 그래도 약간 그냥 늘 돌아가야지 약간 이런 곳이었어요. 유학생의 마음에. 나 지금 약간 나와 있는 거. 이어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계속 언제 와 이러면서 막 연락하고. 아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결혼한다는 그 집단원도 월요 집단 사람이고
그 사람들하고는 거기 회식할 때도 제가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계속 관계를 맺어와가지고 왜 미워요? 다른 식당을 가봐. 다른 집사님? 아 너무 힘들어 또. 왜? 자국 주고 되지. 아니 자국축은 그 자국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른 집단? 모르겠네. 그래. 아무튼 걱정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사는 게. 걱정했다니까 좋네요. 코인이 오랜만이야. 예. 여기서 이 시간에 듣는 거 오랜만이에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아파?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회사 때문에? 블로그 글 보니까 되게 오래 하는 거 같던데. 맞아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애인 때문에? 회사 때문에? 회사 때문에 애인 없잖아. 그러니까 애인 문제, 연애 문제. 회사? 퇴사 안 해? 퇴사하잖아. 얼마 안 남았어요. 퇴사해? 근데 너는 괜찮다고 했는데 너 직장에서 듣는 얘기 저번에 들었잖아. 우울할 만한 것 같아. 직장에서 엄청 갈굼당한대요. 응? 왜? 사람들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아 사람들이? 뭐라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계약직 같은 건데 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그런데 지금 다음 기수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 중이고 이 대표자들이 다 뽑히고 나면 다음 대표자들이 사람을 되게 사무국을 구성하는 형식인데 계약직들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좀 직위를 다운그레이드하고 계속 일할지 아니면 되게 다음 사람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채용해 주길 바랄지 아니면 내 손으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지 이 중에서 되게 고민 중이었는데 근데 그냥 너무 요즘 힘들고 막 마음 상태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 손으로 이번 기수까지는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 회사 사람들이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해요? 일단 좀 기본적으로 되게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지금 제 팀이라고 할 만한 거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다 혼자 해야 되고 근데 일이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사람들도 다들 얘가 여기까지만 갔다 갈 사람이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이 오래 갈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지 같이 동료라는 느낌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인사를 씹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사를 씹고 아 진짜? 그리고 되게 무시하는 게 느껴지고 회의할 때 얘기하고 있으면 이를테면 그런 식인 거죠. 되게 회의할 때 서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회의 다 끝나고 막상 예산 집행하고 기획하고 기획한 거를 이렇게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보면 그제서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왔지? 나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라고 별개로 그걸 이 타이밍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얘네들 잘못이라고 그러고 또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뭐 이렇다던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좀 제가 회사 생활에 내가 좀 약간 미숙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같이 뭘 좀 정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좀 고민해보래요. 한번 생각해보래요.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가지고 막 열심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막 되게 미리 언질도 놓고 혹시 언제한테 시간 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한테 미리 언질 놓고 이러는데 뭐 고민해봤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고민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컨택트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다 좀 짜증났거든요. 그럼 시간 초반부터 그때 저렇게 얘기하던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컨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논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추 그림이 그려졌는데 난 이게 내가 결정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런 언어로 얘기가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른 통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들로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 아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기가 차고 너무 개빡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억울하고 막 그래서 아니 그때 분명 그렇게 얘기해보라고 하셔서 정확한 단어 워딩 썼던 거 그대로 얘기하면서 제가 결정한 얘기 아니었나요?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게 어떻게 님한테 결정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되게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같이 물어보고 할 사람이 또 없는 거죠. 그냥 너무 나 혼자고 그 회사가 너의 정서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코야님을 그렇게 미워해? 이유가 뭐야? 그 팀원 나가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 고양이라서 미워하겠어요. 되게 그러니까 저도 나님 말대로 제가 저라서 미워한다기보다 그냥 저한테 마음의 에너지를 쓰고 친절하게 대해줄 필요를 못 느낀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사람들이 안 친절한 게 아니라 본인을 미워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 약간 지금 팀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걔가 나가고 회사에서 별로 인지가 안 굉장히 좋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막상 없앨 순 없는데 나가주면 땡큐 약간 그냥 만만한 거구나. 네, 그 상태에서 그리고 막 되게 예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파트의 장을 나는데 그럼 나한테 이 예산 우리 팀 예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면 다음 지도부 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이 그러니까 딱 거기서 되게 느껴지는 거죠. 넌 어차피 그거 그만둘 거 아니야? 너 오래 안 할 거잖아. 그럼 너랑 할 얘기 없어. 지금 이런 태도가 계속 느껴져요. 그게 미워한다고 느껴져요? 저는 좀 거기서 되게 내가 이 사람들하고 동료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근데 계속 동료로서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 팀의 일도 있지만 다 같이 해야 될 전체의 일도 있고 근데 제 팀 일할 때는 에이 씨발 그래 뭐 알아서 꺼져 이러고 있다가 또 같이 뭔가 해야 될 때는 계속 뭔가 무시를 받는데 투명인간 취급받을 때도 있고 그딴 식으로 되게 무례한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되게 그냥 너무 현타가 오는 거죠.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약간 난 여기 왜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그냥 혼자 하고 좀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되게 고립감과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고 느끼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같이 얼굴 보고 마주보고 있기도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일할 때.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거 많아요. 출근하기 전에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가지고. 심각한 거 아니야? 맞아. 지금 되게 심해. 그래서 2층에 카페가 있는데 2층에 카페로 또 일 줄은 가서 몰랐네. 좀 앉아있다가 올라가요. 도저히 문 못 열고 들어가겠어 이러다가. 깔끔한 거. 근데 지금 보름마다 보통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냥 그래, 너도 그러자. 너무 힘들 때는 4달 동안에 내가 돈 안 벌고도 돈 들어와서 웃는 상상하면서 그냥 있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든 상태인데 지금 힘든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 이 악물고 있는 상태 보름만 남았다 생각하면서 너는 그런 환경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앞으로 직장 고를 때 고려 사항에 넣어야 될 것 같아. 난 근데 코야 얘기 듣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코야는 자기의 뭔가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할 때 되게 큰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미워하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건가? 좀 그렇게 느꼈는데 맞아요. 역할 수행 못하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코야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될 일인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통보 갖고가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효능감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일할 때 있어서 그냥 뭔가 뭐 요즘은 딱히 어떤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긴 하지만 그냥 일할 때 계속 지금 직장에 끊임없이 그런 걸 느꼈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 결과물이 좀 안 좋다 하면 되게 그냥 좀 거기서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하고 그러면 이 지점은 좀 아쉬운데 이 지점은 잘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좋은 지점을 갖고자 이렇게 평가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안 이어지고 좀 나쁜 건 쉬쉬되고 막 이러고 회사 일이 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뭐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런 일도 사실 회사에서 되게 많이 있는 일로 알고 약간 코연님 얘기 들으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연극판에서 그런 기분 느낄 때가 되게 있어요. 되게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판에 없고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투명인간 취급되거나 연습실에 가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건다든지 내가 말해도 들어주는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고 뭐 나랑 뭐 대본을 바꾸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되게 그냥 번역만 하면 단줄 알지. 그치 그리고 얘는 그냥 연극하는 애 아니고 그냥 동반하니까 이런 첫 초반에는 그런 것도 되게 심했거든. 뭐 얘가 오래 있겠어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그 고립감이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좀 저는 버틸 이유가 있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중에도 뭔가 사람들이 없지는 않고 내가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일단 제일 큰 건 내가 좀 좋아해서였는데 이 일을 내가 여기 계속 하다 보면 할 일이 생기겠지. 이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데 시간이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것 같은데 코연님은 좀 그런 약간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그래도 일할까 말까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 고민의 지점은 그 급여였어요. 돈을 번다는 것 자체와 급여가 적지 않아가지고 그치.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약간 코야가 일을 하는 것과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야는 뭔가 의미 찾는 걸 되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가지고 되게 예전에 회사 생활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돈 말고도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되고 보람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그걸 그냥 빼고 돈만 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회사 생활 약간 좀 그렇게 해야 편하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코야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그래, 나는 약간 이 정도 힘든 사회생활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동의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코야는 사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 계속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나눌 사람이 없고 너무 혼자 있는 거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팀에서도 그때 왜 우리 뭐 이사 얘기하면서 내가 너 이해가 안 되는데 했던 기억나? 그래서 네가 다시 얘기했잖아. 왜 그렇게 느끼냐면서. 근데 그런 거 들었을 때 특히 코야는 그 얘기 했었잖아. 수현 집단에서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도 사람을 많이 타는 것 같아.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와중에서도 좀 친한 동료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준다거나 좀 하소연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많이 타는 것 같아. 계속 이랬을지도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친했던 사람들이랑 좀 마음이 통한다 느끼는 사람들이 다 일을 그만하게 됐고 그것도 굉장히 영향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뭔가 한 명 있긴 한데 파트가 달라서 층이 다른 거야.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일하면서도 그냥 일주일에 2번 볼까 말까? 굳이 서로 볼래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담배를 안 피니까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한 사람은 담배도 피고 같은 층이었어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4번씩 같이 담배 피면서 너무 이런 게 힘들어요. 진짜요? 뭐 저는 어떤 게 힘들어 하시면 그랬구나 막 이런 얘기 그냥 나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미안해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되게 힘들어도 그래 맞아 여기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나눠져 있는 거야. 아니 그 기준은 나한테 친절하냐 아니냐잖아. 맞아. 나랑 대화가 되냐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같이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이다 보니까 모두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의 약간 상황들 되게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이래서 효능감 있고 이런 게 합쳐지니까 이게 너무 증명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그러려고 했었어요. 되게 그냥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제 요즘 멘탈리티가 너무 심각해요. 일단 회사가 그래 일단 빨리 나오긴 해야 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나님이랑 좀 더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코야님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 사람들이 어떤 데서 진짜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뭔가 일 족같고 사실 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친절하면 난 그냥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아무리 많고 것 같아. 일이 그렇게 족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족같으면 못 버틸 거 맞아. 너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코야 얘기하면서 저는 지금 회사가 사람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은 회사에서 나밖에 안 해. 거의 대표님이랑 나밖에 안 해. 일이 약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얼른 해야지 이거 주고 압박감도 있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이제 좀 다독여주고 나 되게 편하니까 그래서 한 10년은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10년 버티자고? 파이팅!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지. 야, 비 다 갚겠다, 야. 계속 다니지. 그래. 네, 그래가지고 코야도 그러게.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은 후아이는 그전 직장도 엄청 힘들었는데 안 쉬고 바로 이 직장을 들어간 것도 그 친구가 그 나쁜 친구가 그러니까 아는 애가 있으니까 간 거지. 그래서 간 거잖아. 그러네. 콧낀 거. 사람 많이 타고. 근데 그 사람도 뒤통수 치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나가고. 지난 직장도 잘 다니다가 같이 일하던 관계랑 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엄청 힘들어졌어요. 맞네. 주로 그렇구나. 힘들겠다. 회사 생활하면 힘들겠다고요. 15일 남았다고? 네, 지금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래요? 다음 대표자가 와서 대표자가 올 때까지가 오기 직전까지가 제 계약 기간이긴 한데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참 이럴 때 어떤 상사 하나가 존나 개지랄하면서 잘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실업비용도 받고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잘리고 싶어 하나 봐. 그치. 다 그러더라. 맞아. 잘리고 싶다고. 난 지금 이해 안 갔거든. 좀 다른 직장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연락을 좀 많이 하면서 버텨봐요. 나도 그랬거든. 너무 거기 있는 내가 너무 뭐지? 막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계속 연락했어. 어차피 내가 뭐 하든 상관은 안 하니까. 좀 연락하면서 버텼던 생각이 나갖고. 그래 거기서 존재감을 못 찾겠어 다른 데서 내 존재감을 찾으면 되잖아. 사람들한테 힘을 얻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우울하면 자꾸 좀 혼자 굴로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좀 느꼈어요. 저도 너무 이런 상태가 좀 오랜만인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계속 연락 안 한다. 코야 아빠 있고 다 알고 있을걸? 맞아. 저는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나 너무 힘든데 너무 혼자 있고 싶어 안 해. 혼자 있는 거 싫어하면서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나는데 네가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왜? 나는 모르겠어. 사람들이랑 있어도 사람들한테 이해받는다는 느낌 못 받으니까? 누구랑 있어도?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맞아. 그래서 되게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세상에. 어떻게 누가 내 나를 이해해? 이해. 나를 복제하지 않는 이상 그래 감정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감정이나 그게 이런- 부족한 거 아니야?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상에 안 차는 거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아니 방법이 없어. 아이고 뭘 원하는 거지? 원하는 게 원하는 거 말 많이 걸어줘. 그냥 방법이 없어. 그냥 계속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물리적으로 계속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음성으로 이상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뭐 그런 거. 그래서 A의 존재를 좀 울부짖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결과적으로. 애인한테 소란일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애인한테는 요구할 수 있으니까 나랑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라고 아니면 내 마음이 뭔지 넌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애인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고 친구들한테는 그런 걸 요구 안 해요? 애인 누구 했다가 아장 났잖아. 이렇게 맞아 딱 갈라지는데 친구들 안에서도 조금 저 안에 그런 마음의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엄청 가깝고 일단 모든 얘기는 다 할 수 있나 이런 건 아니면 그냥 속 깊은 얘기 별로 나누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좀 같이 놀면 재밌긴 하니까 이 정도 이런 그럼 몇 등급이 있어 총?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궁금하다. 그럼 이번 직장 끝나면 좀 쉴 거예요? 네, 진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절대 쉴 거예요. 절대 무조건 쉴 거예요. 수영도 등록하고 배드민턴 레슨도 받고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프리도 좀 많이 보고 싶고 제 조카 네, 조카가 너무 못 봐가지고 그러다 또 친한 친구가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각오해. 좀 마음을 굳게 먹어요. 아니 그러니 그 전 직장에서도 진짜 개고생하고 나 이제 쉴 거야 이러는 거 맞아. 아니 친구가 도와달라 그러면 마음속에 해. 저 새끼도 나를 곧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스프링이랑 개인 상담을 꾸준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 요즘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스프링이랑 개인 상담을 좀 꾸준하게 해서 연락을 자주 하든지 일상에서도 아니면 스프링 바쁘고 소연이 스프링 별로면 다른 상담자한테 해서 연락을 계속해 상담자랑이랑도. 저는 그냥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 그냥 진짜 그냥 아무도 안 간다고 혼자 있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좀 힘들어하잖아. 맞아요. 근데 너무 뗄 수 힘들어. 그러니까 나와. 기대를 내려놔. 어쩔 수 없어. 그냥 힘들어. 너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만큼 사람들도 어쩔 수 너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냥 만나는 거지 그냥. 아니 진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그냥 100% 낫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게. 둘 다 괴롭다면 그냥 만나는 쪽 선택한 게 나 100% 나은 것 같아. 아니 사람들 많이 만나. 그래? 어제도 뭐 너 제리 만나고 왔지? 며칠 전에도 모레 들어오는데 친구 만났다며. 만나 잘 하소연하는 거야. 그럼 말 많이 걸어줘. 짜증나네. 김받네. 또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가만히 아니야. 있는 줄 알았지. 난 그렇진 않아요. 그랬어. 위실리면 처음 보는 거. 좀 얘기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해요. 누구시냐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개뒷담 영상 봤어? 미실리 나온 거? 바뀌었어요. 저 기억나요. 그 모녀분들. 그럼 하도 내기하니까 알지. 미션님이 왜 긴장돼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좀 많이 괜찮아. 이 강도로? 아니요, 훨씬 세요 사실. 아 그래요? 여기가 아니면은 밖에가. 아니 다 안팎으로 다 그래요. 사람들 자체 만나는 게 힘들어. 불안.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목사님은 개인 상담할 때도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가족들은? 남편만 좀 편해요. 남편은 편한데도 남편한테도 연기하잖아요.
아, 연기요? 괜찮았죠. 무슨 연기를 하냐고 좀 물어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눈 마주쳐가지고. 누구? 아, 누쌤이랑 갑자기 눈 마주쳐가지고. 빨리 물어봐줘. 무슨 연기 하시는데요? 그냥 늘 남편 앞에서 그냥 웃고 애교 부리고 그냥 편하고 잘해주고 되게 힘들거나 안 좋은 거는 우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보여줘요. 아, 왜요? 쑥스럽은 이상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그럼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남편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럼 너무 평소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도. 와. 아니 집단에서 뭐 그런 거 하시잖아요. 여기 와서도 뭐 쪽팔리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시는데 그걸 많이 약간 2년 정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편해진 게 이거라는 거죠. 네. 아 진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기는. 너는 얘기하니까 좀 어때? 나? 민망해요. 민망해? 근데 좀 요즘 힘든 걸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해도 좀 그냥 되게 상대방 내 말 절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거나 민망하거나 좀 보통 들정하는데 민망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얘기했고 이런 느낌을 받아서 민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민망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민망하다. 존나 힘들다고 얘기했네. 이렇게. 왜 하소연 좀 하면 어때서? 그래, 민망 좀 해. 대놓고 하소연을 해 차라리. 나는 사람들 만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 저 하소연 좀 하고 싶어서 하소연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집단을 나와. 엄마 술자리 같은 거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래 차라리 그래. 아니 술 안 마시는 내가 술 마신다고 뭐라 했어? 집단을 안 나오면서 그런 거 막 다니면서 외로워하고 이런 너 계속 안 채워줄 거 아니야 그런 데만 가면. 서프이랑 뱅이 생각도 좀 많이 해. 꾸준히 해. 수풀이 싫어? 아니요. 좀 부담스러워? 아니 사실 오늘 토요 오후 집단 가잖아요, 저. 근데 오늘 가서 좀 할 얘기긴 했는데 저는 요즘 스프한테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스프에 안 나왔네. 근데 오후에 하면 되니까. 근데 집단을 좀 나와. 그래. 저 얼마 만에 나오지? 아니 그것도 생각나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코야님 만나고 너 그럴 거면 때려쳐 이러거든요. 그 약간 계속 뭐라 했어. 너무 어이없어갖고 뭐 나오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뭐 또 일시정지를 하고 싶은데 그 일시정지가 여기는 일시정지가 안 되니까 완전히 그만두는 것도 약간 아깝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너무 비겁하게 들려서 그럼 좋은 걸 알면서 왜 안 나? 약간 되게 짜증을 냈는데 그때 코야님이 되게 얼었거든요.
그때 무슨 감정이었어요? 그냥 저는 요즘 저한테 뭐 하자 꼭 나와야 돼라는 말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아, 그러니까 근데 되게 친구들은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그 자리에 내가 안 가도 되는 자리잖아요. 가도 되고 그래도 몸 상태 봐서 갈 수도 있고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집단이나 직장이나 같이 꼭 뭘 하기로 하는 어떤 다른 게 있으면 내가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 그때도 버거운 게 컸던 거예요? 네, 좀 버거운 마음이었던 거죠. 아, 그래, 나가긴 해야 되는데, 나가고 싶은데, 근데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걸. 그리고 특히 뭔가 되게 좀, 전 아침에 좀 힘든데, 일주일을 출근하고 나면 토요일 날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는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래. 뭐 다들 힘든데도 나오겠지만 그냥 그래가지고 좀 요 몇 달 못 나왔던 건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 토요일만 되면 나 그냥 근데 그냥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좀 되게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던 건 그거였어요. 아주 부담스럽고 버겁다고 버겁다는 느낌 확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너한테 집단 나오라고 하는 거는 집단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네가 친구들 만나서 뭐 되도 않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 너 엄한 사람 붙잡고 이상한 하소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 거지. 나도 뭔가 그때 나와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게, 약간 직장 가야지, 뭐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너한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하라고 한 거야. 그치. 난 그때는 몰랐지만, 난 좀 아쉬웠거든.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컸고,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집단에 오는 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집단에도 안 나가도 되고 신혼될 때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면 어때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나왔어요. 뭐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안 안 나가고? 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진짜? 하면서 기대하지 마. 나 지랄이야. 그거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야? K. 나한테 한 줄 알고 갑자기 열받을까? 진짜 나만님한테 한 거 아니긴 했는데 방금 나한이 얘기했을 때 저도 되게 순간 확 제가 갑자기 되게 얼었어요. 사람들한테 좀 짜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짜증을 낸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 좀 지금 짜증냈잖아 선생님한테. 이렇게. 있냐고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그래 잘 모르겠는데 집단에 올 때 짜증 내러 와. 짜증 내려요. 응. 그래. 짜증, 나도 짜증 많은 것 같아. 저도 짜증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 짜증으로 저랑 갈등을 하면 되게 확 수그러드는 모멘트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짜증은 많은 것 같아, 너. 그냥 좀 제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게. 그냥 짜증 못 내겠고 짜증 내고 짜증 내기 싫은데 짜증 많은 상태고 화 많은데 못 내겠어요. 그럼 지금 그걸로- 냈잖아. 그걸로 누군가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싸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요즘 갈등한 게 유독 더 부담스러워요. 그럼 싸우지 말고 나한테 욕을 해 그럼 지금. 지금 왜 욕해요? 그냥 해. 사람들한테 할 짜증을 여기다 하래. 봐봐, 왜 나한테 지랄이야, 방금 했던 거.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 네 들어줄게 그냥. 대박이다. 귀여워서 주는 나온다. 받는다. 약간 마조이스트다. 받는다.
직장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 그래 직장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지랄이라고 해. 순간 음추스러웠는데. 왜? 근데 너가 방금 그렇게 케이님한테 얘기한 게 나한테도 네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똑같은 표현은 안 하지만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는 뉘앙스를 계속 나한테 얘기해. 왜 우리 그때 꼴에서 얘기할 때도 내가 막 너 꼽주고 했을 때도 네가 왜 말을 그렇게 해라고 했잖아. 그게 약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런 마음 아니야? 비슷하네. 너 직장 사람들한테도 왜 나한테 지랄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네 기분 많이 들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럼 이제 지랄. 그러니까 문제 옳고 그른 네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이렇게 지랄이지 하는 거? 긴장을 해? 너무 긴장하고 있지. 그 왜 집단 초반에 왔을 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호연이 사람들 좀 비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라고. 또 직장 가서 사람들한테 잘 지내려고 하고 친구들이랑도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무나 혼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뭐 맨날 짜증낼 수도 없고 맨날 하소연 할 수도 없으니까 만나면 또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얼굴 장착하고 가야 되고 혼자 있기도 싫고. 미실이면 약간 공감되지 않아요? 그럼 만나면 즐거워야 되고. 힘든 얘기 못하고. 힘든 얘기는 못해. 근데 맥락을 잘 몰라가지고 어디서부터 아니 그냥 아까 뭐 얘기 들을 때 그냥 일 퇴직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람 만나면 계속 괜찮은 척하고. 그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대요. 되게 당연히 싫죠. 저도 지금 혼자 있는 게 좋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근데 직장 다닐 때 저도 사람들이 정작 제가 말을 걸지는 않지만 또 사람들이 말을 안 걸으면은 되게 쪽팔리고 따당하는 느낌 때문에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비방도 많이 듣고 근데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험담들을. 그래서 맨날 밥도 혼자 먹고 다니고 밥 먹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호야님 얘기 잘 모르니까 그게 어느 부분에서 공감대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러면 집단은 어떤 마음으로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의무감도 좀 있고 좀 관계를 좀 개선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개선은 너무 좋으면은 겸사겸사. 근데 처음보다 나아요. 처음에 한 2년은 진짜 원플원으로 다녔어요. 그냥 무조건 다녀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 그냥 개인 하니까 집단도 그냥 같이 해야 되는 거 먹고 안 먹고 그랬는데 다른 집단에서 관계하는 사람은 조금 생겨났었거든요. 2명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하면서 제가 너무 고립돼 있고 좀 힘들면 또 불파고 계속 안 나오고 이제 집단 빠지고 개인 빠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좀 물어보는 거 연습하는 공간?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코야도 약간 비슷하대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약간 의무감으로 집단을. 미실님 그러면 또 좀 더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뭘 있어요?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아까도 그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지각을 되게 잘했거든요. 오전 집단 다닐 때. 근데 오늘도 사실 이제 어제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고 좀 늦잠 잤어요. 이제 남편 출근 시키고. 근데 개인 상담을 일찍 했으면은 그냥 일어난 김에 쭉 이렇게 나왔을 텐데 잠깐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하단까지도 택시 타고 돈 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택시비 내고 왔으니까 가서 말해야 돼. 또 막 그런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지.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게 시켜주니까, 말 걸어주니까, 이제 좀 말을 나오는데, 그 전에는 앉아있으면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담감이 되게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처음 봤잖아요. 누구시냐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하는 얘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아, 그걸 제가 지각해가지고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지각을 안 했으면. 그냥 지금 지금 안 했으면 택플리님 오늘 얘기 한 마디도 못하겠네.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웃겨서. 아니 그냥 말을 해요, 유실님. 그러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게 더 신경 쓰여. 왜 여기서도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요? 뿔리님도 그렇고. 갑자기? 아니 쿠아님 처음 봤죠? 네. 직접 보면. 아, 그래. 뿔리님 얘기 좀 해요. 우리 개인 밴드에서 했던 얘기 좀. 네? 개인 밴드에서 했던 얘기 좀 하라고.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안 계시네요. 오늘은. 그때? 그때? 저번 주? 네. 뭔 근데 얘기했는데?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요양영상. 요양영상도 보고 그 글로 정리해 정리해 주시는 분. 네. 아, 근데 저는, 전 이제 디자인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거는 제가 밴드도 썼지만,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이 순간 어떤 느낌을 갖지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 감정을 저렇게 잘 느끼는구나, 잘 표현할 수 있구나 신기했었거든요. 아니 제가 하라는 얘기가 뭔지 뭐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평소에 그랬고 본인이 그게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봐요. 어떻게 지난주에 대해서 써머리를 해야 되나요? 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얘기하기 싫으신 거 아닐까? 얘기하기 싫어요? 그리고 솔직하라고 그러시는데 솔직하다는 게 내가 이런 건가? 난 이런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도 솔직한 건가요? 네. 아, 그런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도 있지. 뭐 되게 100% 확신에 차서 솔직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이 100%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럼 안 왔겠지. 근데 본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집단에서 표현을 못했다고 나도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걸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스플링하고 이제 많이 공경을 받았는데 공부시키고 뭐 그런 의미가 뭐가 있느냐. 뭐 결국은 내가 뭐 스카이를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공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애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갖고 애한테 강요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제가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스카이를 보내고 싶어서 애를 닥달하는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제가 대응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 집단에 와서 그렇게 받는 상황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군가 나 공격을 한 건데 내가 거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화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누가 코치를 해주고 그 코치를 받았으니까 내가 반응하고, 그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동금이가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동금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대응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뭐 그 집단을 하고 나서 되게 조금 분한 마음도 들고, 내가 왜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잘 대처하지 못했으니까 나를 자책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에 나는 여기에 내가 온 이유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금이를 위해서 여기에 참석한 거고, 그래서 나는 좀 깬 엄마고, 나는 좋은 엄마이고, 그런데 내가 왜 공격을 받지? 나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하기 싫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유다신님 얘기하라고 하는 게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집단에 오신 분들은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시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나는 달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더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나는 달라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조금 쪽팔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솔직한 거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걸 왜 밝혀야 되지? 내가 느끼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나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는 것처럼 그냥 그 넋두리를 했던 건데, 그걸 얘기를 하라고 하니 제가 그걸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저는 뺄리님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뺄리님 굳이 얘기하면 좋아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쪽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진짜 딸 데리고 오는 엄마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이 되는 거는 뺄리님 깨어있는 엄마 맞는 것 같고, 저도 동금이님이랑 뺄리님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뺄리님이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나 보통의 엄마들보다는 확실히 깨어 계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일단 그거를 이제 뺄리님 스스로 안다는 게 약간 어이없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금이님이 저는 또래 집단에 비해서 유난히 엄마를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엄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정상 비정상 이런 건 아닌데 보통은 잘 안 그러잖아요. 그 나이 때 엄마랑 싸우고 이러지. 근데 엄마 되게 배려하고 엄마 되게 존중하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사이가 좋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동금이가 학교에서 힘든 얘기 뭐 이런 거 할 때 플리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동금이님은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엄마는 친구들이랑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플리님이 이런 얘기를 평소에 잘 안 하고 그런 비난받을 수 있을 얘기 그런 것도 이제 굳이 해야 되나 생각하기도 하셨고, 근데 저는 동금이님을 진짜 위하고 생각하면 그런 뺄리님이 생각했을 때 욕먹을 만한 모습도 동금이님이랑 같이 나누고 보여주고 해야, 동금이님이 지금 엄마 존경하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전 동금이님 또 이상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또래 집단에 비해서 보통의
애들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사실 동금이님이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랑 비교하면서 더 자책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동금이님을 위해서도 못난 모습 계속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못난 모습이라는 게, 야, 엄마는 그런 거 못했는데 오늘 그게 엄마는 훨씬 나아. 라던가, 야, 엄마는 이런 거 얼마나 되게 혼났는데, 그런 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엄마와 아이와의 대화에서 엄마는 이런 조금 선물 같은 생각을 했어. 라고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 집단이니까 여기니까 하는 거지. 사실 일반적인 대화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동금이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보통의 애들이 엄마를 대하듯이 막 좀 싫어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지 않아 보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근데 그 마음이 좀 시간이 지나면 진짜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엄마한테 이걸 터놓고 왜냐면 지금도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수진님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진님이 이렇게 약간 우월감 가지고 있는 게 티가 나요. 아, 네. 굉장히 티가 나요.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특히 그때 막 무슨 막 핸드폰 가지고 막 자기가 뭐라고 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무시하셨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느껴져요. 이미 뿔리님은 그런 사람이고 그걸 드러내든 말든 간에 내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뭐 동규님이 얼마나 느끼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를 뿔리님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동규님은 그걸 알고 있거나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훨씬 저는 뿔리님 말하니까 훨씬 낫거든요. 나도. 이게 훨씬 나아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이것보다 그냥 저 무시해요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건 동금님에서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말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이 동금이님 그러니까 주로 저는 그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 엄마의 다양한 면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똑같은 얘기 그만하자.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조금 더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뭘 얘기하라는 거지? 아니 댓글로 쓴 거 있잖아 댓글. 그러니까 난 니네랑 달라 이런 느낌을 댓글로 조금 더 자세히 썼잖아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읽어요 내가? 아니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읽으세요. 진짜 기억이 안 나겠다. 댓글 끝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물어봐요. 지금 물어보세요. 뭐 뿔리님한테? 뿔리님하고 사람들한테요. 다 본인 얘기예요? 아니 무슨 얘기 들으면 물어봐요. 사실은 저는 거기도 꽂혔거든요. 아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참석해서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시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모르고 나는 속으로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막 중독자라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날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를 조금 약간 이렇게 낮게 보는 느낌? 막 이런 게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 별로였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만 꽂혀서 이렇게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뿔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기분 나쁜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근데 그게 왜 저는 기분이 안 나빴냐면 뿔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니까. 저도 기분 나빴어요. 들었는데 근데 뿔리님이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덜 나빴어요. 그걸 표현해 근데 기분이 안 나쁜 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못했던 걸 나중에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미실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스플링이 제가 미실님을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봤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제가 그걸 전혀 인식을 당연히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저를 막 비난하고 할 때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 웃는 거에 대해서 막 비난이 있었고, 지금 결국은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무슨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그 말에 대한 난 핑계가 아니라 그거 봤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본인 마음에 어쨌든 미슐린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솔직한 거라고 생각. 아니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댓글로 뭐라 썼냐면은 그들의 성 정체성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고 의부증 같은 일종의 정신병력을 갖고 있어서 나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가요? 그걸 올리라고요? 나는 이런 쓰레기예요. 깨인 사람인 척 앉아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눈 밑에 깔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그건 너무 무식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거 그냥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봐봐. 아니 이렇게 그거를 얘기했던 거는 솔직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근데 지금 이제 나나님도 그리고 케이님도 초반에 얘기한 것에서 피드백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케이님이랑 나나님 얘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런 대화가 아니 어떤 게 일반적이지 않냐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이 네.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놀라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좋았다라는 게 그 왜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다는 거겠죠.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거든. 동금이님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약간 힐리님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동금이님 생각하면 그냥 얘기 안 하는 거 좀 화나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비일비재해요. 맞아. 그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고 힐리님도 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꼭 성소수자 이슈가 아니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측면이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과 안 드러내는 건 좀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금이님도 어쨌든 학교에서 다르잖아요. 또래 집단이랑. 그게 좋든 나쁘든 옳든 옳지 않든 그러니까 또래 집단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가해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삘리님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같이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게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길 걷는데 저한테 지나가던 아저씨가 이 씨발 더러운 동성애자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걸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던 간에 그걸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갖고 있는 게 저는 더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화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플리님이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안 했던 어떤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여기 딸 데리고 왔잖아. 니네 엄마들 안 그랬잖아. 나 봐봐. 나 좀 깨어있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라던가 아니면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재수없는데요?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걸 안 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정말 꼰대가 되는 지름길이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집단 안에서의 얘기가 아닌 거죠? 밖에서도? 어떤 거?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다 표현하고 살라는 거냐고. 을리님한테 지금? 일단은 집단에서
집단에서 해서 연습을 하셔야죠. 그쵸. 저 집단에서 공부하는 게 화 있으니까 진짜 하는 많이 내거든요. 근데 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이랑. 그 집단이니까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지. 예준이는 미실님 무슨 마음이에요? 댓글 의붓증은 정신병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너무 재수없었어요 블리님. 왜 울어요? 재수없는데 왜 울어? 화를 내야지. 상처받아서? 화나서? 만약 말을 해요. 아니 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너무 편해갖고 안에 그 의무증이라는 단어보다 그 정신병력이라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근데 미신님 혼자 울지 일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나님이 태인이랑 반님이 막 얘기해서 좋았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좋지가 않거든요 들었을 때. 그래서 이걸 왜 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좋아하지 못하지? 아유 진짜. 아니 얘기를 이 얘기 자체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 누가 좋아? 내가 드러내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미실님은 쪽팔린 게 제일 큰 거야. 아, 그래요? 여기서 얘기 이건 열받는 건데 어머 얘네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거야. 아이고 그만 좀 해. 그런 생각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 본인이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다가 집 떠나서 2년 만에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힘들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망해서 저는 그래? 제가 공격을 한 것 같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 미실님 난 좀 미안한 거 있더라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날 보고 얘기하냐고. 미실님 이름을 부르고 네. 얘기해봐요. 네. 상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그렇게 솔직한 아니 그냥 죄송해요. 네. 기분이 나쁜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비정상 됐어. 재밌다. 정상과 비정상을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닌데. 아니 블리님은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굉장히 나누고 계시네요. 그래요? 블리님이 지금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좀 솔직해지면 안 돼요? 솔직해지자. 플리님이 솔직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네. 미신님 보면서 의부증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거든요. 네. 근데 플리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지. 나는 그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플리님 내 안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거든 그런 단어가. 어떤 뜻은 알고 있는데 나는 미실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 사람 저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근데 했다는 거잖아요. 이시민의 그거는 이미 나왔던 이슈. 얘기하셨어. 클리님이 물어봤었어요. 왜 여기 상담을 가게 됐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없었어? 지금 나 썼던 거 같은데? 늦게 왔나? 그러니까 근데 같은 그 얘기를 들어도 나는 나한테 미실님 의부증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플리님한테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고 성소수자 이 단어도 그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나님, K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어떤 걸 있는 사람들 그거를 그냥 드러내요. 얘기해요. 그걸 솔직히 플리님이 내가 진짜 솔직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욕먹기 싫은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있는 거지 머릿속에. 근데 옳지 않은 걸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 안 되게 돼. 힘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꼬였냐면은 네.
미슐님한테 미슐님 나는 속상해요. 본인 감정을 얘기하고 제가 미슐님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걱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라고 안 묻고 너 그렇게 화낼 수 있어. 너 그건 정상이야. 그러니까 본인 마음을 드러내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나 묘사를 하기 때문에 입이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플리님한테는 이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게 그래서 예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좀 표현이 좀 부족했지만 본인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묻고 표현하고 미실의 마음도 물어봐요. 다시 표현해봐요. 뭐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미실이 울었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물어보라고 미실의 마음을. 네. 되게 미안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봤던 눈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거부하고 있지만 정말로 미실님을 깔보고 얘기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에도 되게 화가 좀 나고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얘기를 듣고 어쨌든 상황에서 오게 되셨지만 어쨌든 되게 죄송합니다. 네. 물어봐요. 어떠냐고 그러니까. 기분 어떠세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아니 그냥 속상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 미안하다고 받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본인 어떤지.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막 지금 표정도 그렇고 막 진심으로 안 느껴지고 그냥 아까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던 말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거에 꽂히지 말라고. 아니 집다른 지 얼마 안 됐잖아. 왜 울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얘기를 듣고 울었잖아. 속상해서 울었어요. 정신 명령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가 꽂혀가지고. 근데 맞잖아. 아니 본인만 정신과는 다 정신과는 그래 너 혼자 왜 꽂혀? 아니, 본인- 말로 자의식이야. 우리 다 똑같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뿔리님이 한 얘기보다 K님이랑 나는 되게 쿨한 모습이랑 비교돼서 더 열받지? 더 힘들지? 몰라요. 귀엽다 조금. 아니 그 의구증이라 가지고 뭐라 그래. 감각. 뭐라고? 강박? 강박. 아니 근데 아니 증상이 좀 달라. 강박적 질투야. 아, 꽂히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의구증은 좀 체계적인 망상인데 오케이. 갑자기 꽂히는 것들이 좀 많아. 저 플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성소수자를 알았을 때 가장 최악의 반응이 뭐냐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야 동성애자라고 미치가냐? 이렇게 반응하면 되나? 그러면 싸울 수 있잖아. 맞아. 지금 세상이 근데 그럼 그냥 근데 마음속에서는 있겠지. 근데 플리님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저는 개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18살 때 17살 때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되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빠가 존나 되게 깨어있는 줄 사람이구나 믿었어. 아빠가 어느 정도로 깨어있냐면요. 막 성소수자 인권단체 상담 받으러 다니고 저를 거기에 연결시켜주고 이랬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저는 아빠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아빠랑 술 마시다 진짜 개싸웠거든요. 개싸웠는데 제가 그때 저도 되게 열받으니까 아빠 내가 하는 거 다 싫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화를 냈는데 아빠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 처음으로 네가 개인이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너무 그 싫었던 얘기 거야. 들었는데 그 얘기 들었는데 제 기분이 어땠냐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거보다 그냥 아빠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진짜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싫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몰랐지. 나 존나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아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때 알게 돼서 그렇게 싫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오히려 싫은 것보다 막 되게 물론 싫죠. 아빠가 나 싫다고 하고 내 정체성을 어쨌든 거부한 거니까 막 그런 것보다는 근데 되게 아빠가 이제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인해서 아빠가 어떤 노력들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순간에. 어차피 받아야 할
평소야. 그건 좀 집단 덕분인 것 같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아빠를 그치?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도 게. 그렇게 아니, 아빠랑 다시 만난 것 자체가 집단 덕분. 맞아. 맞아. 제가 친절했다. 다 내 덕분이야. 아, K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내 덕분이네. K를 아빠가 데려왔어. 그럼 나가 누가 데려갔어? 나? 나는 내가 맞지. 지발로 오잖아. 나는 나가 검색해서 덕분이네. 이렇게 타고 가면은 다 조상님 덕분이야. 그럼. 아니 근데 플리님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나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지금 연극하거든요. 제가 하는 연극에 다 와요. 모든 연극에 다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널 지지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너무 멋있고 이런다는데 그러다가 아주 가끔 한 번씩 근데 너 변호사 할 생각 없니? 대박. 그러니까 엄마 그 마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막 다른 엄마들처럼 막 너 뭐 어디 가 사자 직업해 너 나를 뭐 호박을 시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욕망이 있는 거야. 그걸 본인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엄마가 공연 같은 데 안 오고 너 그런 거 하는 거 물어보기 싫다고 너 그냥 난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욕심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훨씬 선명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니까 난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극을 보러 오면 엄마가 나 연구하는 거 생각했다. 엄마가 그런 말 하면은 엄마 또 뭐야 나 또 속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훨씬 힘들어요. 자식 입장에서 되게 눈치 보게 되고 엄마를 못 믿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연극에 와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알죠. 그걸 이제 알긴 아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보다 존나 노답인 사람이랑 관계해가면서 나로 인해서 생각이 변화하는 거 볼 때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뿔리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못 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게 뭐야? 니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러는 게 궁금하지 않나? 그래도 딸이 청소년인데 좀 뭔가 우려되는 게 없나?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듣는 것보다 처음부터 야, 뭐 동성애자 싫어 이렇게 했다가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훨씬 더 관계가 생긴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저 어릴 적 아빠 진짜 싫어했는데 아빠 되게 다혈질이고 너무 권위적이라고 느껴서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약간 K님 어머니랑 비슷하고 되게 이중적이에요. 근데 욕망이 느껴지는데 자꾸 좋은 사람이려고 너무 노력해. 너 엄마 닮았구나. 맞아. 나 근데 지금 진짜 엄마 닮았거든요. 그냥 고맙다 진짜. 진짜.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너무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얘기를 하든 마음이 안 편하고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요.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하고 엄마한테 속 깊은 얘기 안 하고 고민 얘기 안 하고 그냥 정말 도움받을 때만 얘기하고 아니면 안부 연락할 때는. 근데 아빠한테는 좀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러겠다. 그런 근데 얘기까지 아빠가 너 면전에 대놓고 나 사실 네가 게이인 거 너무 싫어하는 것도 나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어쩜 그렇게 말해? 말도 안 해. 대박이다. 누구 그렇게 말해. 진짜 말 못하지. 어때요, 플리님은 지금? 여러 사람 얘기 듣고? 난 노력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맨 마지막 얘기 잡지 말고 본인 하기 힘든 얘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떠냐고요? 사람들 반응도 듣고. 본인도 어려웠을 거 아니야.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 얘기하라고 이게 집단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금이가 걸려있지 않으면 제가 댓글 하나 더 썼을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할 거면 집단 오지 마세요 라고. 근데 동금이에 걸려서 또 고민을 하다가 뿔린이 더 이상 말이 없었고 근데 좀 직장 때문에 이번 주 바쁘신 건 알아서 그래서 댓글을 안 다시나? 아니면 좀
아직 마음 결정 못 하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동금이가 오늘 에버랜드 간다고 수플림한테 연락을 해서 안 온다고 하길래 저는 솔직히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깨어있는 엄마라서 와야 돼. 그래서 안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저랑 이제 통화할 때도 그럼 아이 데려다주고 못 갈 수 있다. 근데 밴드에다가는 시간 되면 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동금이가 스피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확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친구의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를 데려다주고 시간 되면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스케줄을 안 오신다 그래서 이제 미슐님을 집단 이후에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런 개인 상담은 못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네. 그래도 그러면 개인 상담 없더라도 올 수 있으면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좀 놀랬어요. 강단 있네. 그래서 오신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오신다고? 그래서 좀 놀랬고 한편으로 반가웠고, 그래서 사실은 동금이님과 관계없이 그냥 뿔리님의 시간이면 좋겠다 오늘은 생각을 했고, 뿔리님이 좀 되게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 드러내기 싫어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요. 저는 뭔가 빨리님이 저도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허세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 허세가 조금 잘 발현되면, 저 허세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허세가 잘못 발현되면 진짜 너무 사람이 재수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리님이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올게요 하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맞아. 저는 그거 지키는 것도 허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충분히 안 올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래, 이런 또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솔직하고 많이 드러내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금이님 위해서 동금이님 보고 싶다.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근데 저는 미즈님이 올 때 뭔가 제가 아까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이 말에 상처받아서 운다 이렇게 이거보다는 솔직히 나는 좀 많이 상처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안 받은 것 같아서 좀 쪽팔리고 왜 이런 것도 너무 화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 같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모두 같은 얘기를 들은 같은 정신질환자인데 그것 때문에 혼자 상처받아서 운다고 그렇게 울고 그런 이유로 운다고 하시면은 진짜 마음이 조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니 나는 이랬는데 너네는 왜 안 그래? 너네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래서 저는 미시님이 쪽팔린다고 얘기할 때 되게 좋아요. 너무 되게 솔직해 보여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 되게 쪽팔리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거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근데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상처받아서 운다 해서 끝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더 같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럼 너무 진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게 상처받으시는구나, 그냥 여기서 끝나니까. 그래서 뭔가 더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K님이랑 감님이 미신님 엄청 신경 쓰는 거 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미신님은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미신님 처음 왔을 때부터 K님이랑 감님이 계속 말 걸고, 중간에 이제 저는 사실 코야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중간에 짜로 코야님한테 말을 건 건데 또 이제 여기로 가져가는 거야, K님이랑 감님이. 그래서 K님이랑 감님 미신님한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미신님 알고 있을까? 약간 좀 궁금하고. 그러고 저는 플리님이랑 동금이님 진짜 좋아요. 왜냐면 진짜 플리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조금 더 드러내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동금이님이 플리님 같은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동금이는 어리고 동금이님도 그 사고의 유연성이 엄마 닮은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왜냐면 동금이님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점을 인정하더라고. 나는 좀 또래 집단 애들이랑 달라. 이거를 스스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은 다르구나.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나랑 좀 다르네. 쟤네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되게 뿔리님이랑 닮았고, 그리고 뿔리님이 차라리 집단에서 욕먹는 모습이나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는 모습 동금이랑 같이 나누고, 엄마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속상하다. 너도 학교에서 그런 거 속상했지. 엄마도 이런 거 되게 약하고 속상하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 그런 거를 동금이님 보면 동금이님도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뿔리님이 이렇게 댓글 단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되게 뿔리님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알게 돼서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 코야님이 그거 안 해서 아쉬워요. 그 나무님한테 짜증내는 거. 왜냐면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잘렸는데, 저는 코야님의 원래 사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짜증낼 때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런 거 너무 느껴지는데, 아까 케이님 그게 잘 안 보이다가 아까 같은 순간에 대화 마무리 때쯤에 결정적으로 팍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때 나도 되게 짜증나는데 이거를 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지?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무리 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저는 뿔리님이 이거를 밝히는 자리에 있고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너무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감정을 바로 얘기하기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처음 당연히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그랬어서 뿔리님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제가 판단을 진짜 엄청 하거든요. 저도 평가가 되게 심하고. 그래서 제가 뿔리님한테 그랬잖아요. 서강대 정도는 이랬잖아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진짜로 한성대 밑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네. 한성대 밑으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진짜로. 그래서 좀 뿔리님이 우리가 천민이지 얘네들. 아무튼 처음이야. 뭐지? 뭔 얘기하고 싶냐면, 뿔리님이 되게 쓰레기라고 느끼고 막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 알고 다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단에서 느낀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냥 다 쓰레기구나. 사실 까보면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쓰레기인 걸 좀 받아들이면 되게 편하구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뿔리님이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리실님이 신경이 쓰여요. 관심도 가고. 근데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시키기 전에 안 하니까 좀, 본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게 오셨으면 좀 얘기 좀 먼저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양이 나 기분 나빴어. 아까 그렇게 뒤에 짜증냈을 때? 툭 치듯이 짜증냈어. 좀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야님하고 사석에서 얘기할 때 제가 막 일방적으로 짜증을 냈는데 코야님이 그래 알겠어. 이랬을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 그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뭐 요즘 힘들고 그런 것도 이해는 되는데, 진짜 루쌤 말처럼 좀 짜증내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 오늘 일찍 나와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좋아. 저는 좀 느꼈어요. 저는 원래 짜증이 너무 화 많은 사람인데, 새삼스럽지만 알고 오늘 또 느꼈는데, 근데 요즘 좀 일하면서 자꾸 되게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는 법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화내는 법을. 그래서 집단하면서 좀 알게 됐던 그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요즘 자기 혐오가 진짜 개쎄거든요. 자기 혐오가 너무 세고 자기 혐오를 하는 내가 또 너무 싫은 거야.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오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오늘. 다른 사람들 짜증을 내는 법을 까먹어서 내가 나한테 내고 있구나 짜증을 약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구나 혼자 있고 싶고 다른 사람 만나기 싫은 이유는 짜증 내고 싶은데 짜증 못 내겠으니까 못 만나고 그래서 아마 방금 케이님 말씀하셨던 그래 했던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되게 속으로 짜증이 나든 어쩌든 케이님한테 그걸 얘기할 때마다 그냥 그래 다 나 줘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자기 혐오하면서 소화할게 약간 좀 얘가 이런 근데 그런 거 있거든. 눈은 되게 짜증내고 있었거든. 눈으로요. 그래서 싫었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좀 되게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뿔리님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는 깨어있는 엄마 때라고 할 때 좀 진짜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근데 너무 웃긴데 뭔가 저희 이때까지 좀 K님이나 나람님한테 동금이님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보고 이랬는데 동금이님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뿔리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안 보였는데 오늘 오히려 동금이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뿔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무님이랑 K님이랑 나무님이 얘기하셨던 건 누다신님이 얘기하셨듯이 되게 그냥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또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또 되게 근데 아까 미셸님한테 사과한 거 저도 좀 짜증났어요. 좀 사과하면 할 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미셸님 아까 되게 의무감에 집단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왕 의무감 가지신 거 의무감으로 말을 조금 더 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어 보여가지고 되게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되게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오시지? 그래가지고 왜 집단에 애초에 나오게 됐는지 왜 그런 의무감을 스스로 지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 저서 다음에 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미신님 신경 쓰여요. 저 왔을 때부터 신경 쓰였고 그래서 계속 뭔가 또 옆에 계속 앉아서 더 그런가? 약간 아무래도 잘 느껴지니까 긴장된 게 그런 데 있어서 좀 신경 쓰이고 뭔가 집단에서 긴장돼 있는 모습이 예전 저도 생각나서 힘들겠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신님이 어쨌든 2년 동안 계속 버텼고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신님도 의무감으로 사람들 관심 가져서 물어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이런 게 저는 좋아요. 이신님 나오는 게 그렇고 코야 자주 봤으면 좋겠어. 오늘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뿔리님은 되게 옳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게 욕망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욕망은 그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아까 사과한 것도 그렇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뭔가 그 옳은 사람이라는 틀이 너무 딱 있는데 막 유재석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PC나 무슨 해도 쓰레기겠지. 있는데 되게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솔직함이라는 걸 꺼내는 게 좀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뭔가 변명하듯이 얘기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뭔가 나는 오해받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오해받아서 뭔가 짜증이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으로 좀 들렸거든요. 막 얘기할 때 자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이해되고 공감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나마 오늘 좀 얘기 나와서 앞으로 뿔리님하고 할 얘기가 많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저는 사실 지하철에서 밤님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처음에 봤는데 밤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을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그 사람도 다 검정색 상의에다가 이거 진짜 비슷해. 그래서 내가 혹시 밤님인가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더니 확실히 몰라서 그러다가 이렇게 왔는데 K님이랑 밤님이 이게 저기 뭐지 코야님 얘기하시는데 중간에 저한테 말 걸어주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었고 그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실 이건 저는 이제 나나님이 자두방에서 나가셔가지고 그때 궁금했었었는데 그걸 여기서 물어볼까 하다가 타이밍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언제 말해줄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또 나나님이 아까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던 거에 그 단순히 부끄럽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뿐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물어봤 거에 대해서 관계한다고 느꼈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좀 그런 거구나. 근데 저도 관계 잘 모르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쪽팔리긴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뿔리님 같은 경우는 뿔리님은 솔직히 저도 뭐 저도가 아니라 저는 내세울거 가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굉장히 많이 판단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난 좀 남들하고 달라. 특별해. 이런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게 느껴지니까 이해는 가면서도 한편으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는 아주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공감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양가 감정이 많이 들어요, 뿔리님한테는. 그래서 그리고 노조스님은 아까 저한테 막 저는 그게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과할 때 그 뿔님한테 사과한 거 듣고 어땠냐 그럴 때 내가 말 잘 왜 또 꽂혔냐고 얘기. 그때 되게 창피했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이거 방송에 나갔는데 귀엽네. 같은 마음이 진짜. 아 진짜 엉망이라 보는 거야? 어머 정말. 사랑스럽다. 사람의 개인적으로. 아 나랑 그 마음이라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기분이 나중에는 기분이 지르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코야님은 뭐라 하지? 그냥 아까 전에 직장 얘기 중간에서 와서 듣다 보니까 그냥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었고 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첫 인상이 되게 귀여웠어요. 네, 잘 주고받네요. 네, 저 먼저 할게요. 저 뿔리님 같이 얘기해서 좋고요. 사실은 편견보다 저는 더 무서운 게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을 드러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차별을 하거든요. 근데 편견을 드러내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갈등하고 싸울 수가 있어서 그게 차별로 잘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또 만약에 여기에서 뭐 그런 편견을 드러내는 게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편견을 드러내는 거면 되게 그거는 어떤 폭력일 수 있겠지만 여긴 반대잖아요. 그래서 다수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편견을 드러내는 거는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 좋고 그리고 저도 정말 뿔리님이 그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안 왔겠지. 그리고 한 번 왔다가 여기 이런 사람들이야? 도대체 안 올 줄 알았어. 그러면은 안 오겠지. 그래서 뿔리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집단원들이 저는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집단원들 다 모두 집단도 오래 했고 그리고 충분히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사람들이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물론 뭐 미슐린처럼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뿔리님이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미슐님이 같이 집단에서 얘기하면서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뿔리님도 집단하면서 속에 되게 좀 작은 불편함들, 작은 오해들, 편견들이 있을 때 좀 드러내고 갈등하고 그래야 그게 뭐 바뀌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하면 좋겠고. 코야님,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떤 되게 우울한 친구들한테 야, 너 우울하면 그냥 이유 없이 날 비난해. 그렇게 이제 시켜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이유 없이 엄마한테 짜증을 내거나 아빠한테 화를 내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가 애가 나한테 그럴까 기분은 나쁘고 힘들지만 아, 그래 나한테라도 풀어라 이러는 마음들을 부모들이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짜증내고 나한테 짜증내. 본인 인생 망한 거 내 탓해.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냥 아, 얘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집단 초반에 왔을 때 내가 그랬잖아. 코야님은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깔보는 게 있는데 그거 못 드러내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이 좀 났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화내고 비꼬고 비웃고 그렇게 사는 게 나아. 자기홈 하지 말고. 그래, 오늘 얘기 그때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미실님이 좀 인정됐으면 좋겠어. 블리님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 난 잘 이해가 안 돼. 이상해. 인정은 되는 인정은 돼? 아, 그래? 그렇지. 됐다. 인정하자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만 그래? 맨날 무시해. 여기 북한 이탈 주민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정신병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뭐 다 그렇지 뭐 나는 나는 뭐 TV에 나와서 고발도 당하고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뿔리님 기분 나쁘면 계속 뭐라 해요. 나도 옛날에 좋은 동네 살았다. 우리 집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냐. 보호하셨잖아요. 언제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뭐라고? 보호했다고? 내일 뿔리님 보호했잖아요. 아니지, 미술님 비난하진 않았잖아요. 울었잖아. 아니 미실님은 알겠어. 늘 비교, 질투. 진짜 환장하겠다. 알았어. 뿔리님 마무리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아까 나나님 얘기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화낸 것 같아요. 온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네, 나는 분당 아니면 말하지 마. 궁금해를 에버랜드까지 데려다주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좋다. 알아봤어.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저를 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좋네요. 네. 좀 경험해보기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상담을 이제 궁금해서 풀린 받고, 저는 그렇게 이제 집단이 끝나고 갔는데,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참 안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도 많았고, 무슨 오락부정도 했고, 막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남편을 놔두고 내가 혼자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날 수 없지.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안 만나고, 그래도 회사에 가면 만나긴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갯돈을 핑계로 만나는 무리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울거나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 감정을 누구한테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내 감정이 뭘 느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가 이제 덜 숙제라는 거를 이제 상담하면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나이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거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어요. 많이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호야님의 아버님도 그렇고 케이님 엄마도 그렇고 뭐 법대를 포기하고 뭐 게이라고 했을 때 충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충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않은 거는 노력하는 건데 내가 동훈이한테 공부를 잘해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거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못하는 거가 그냥 힘들 거다라는 생각에 노력하는 건데 그게 좀 받는 입장에서 다르다는 게 좀 속상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엄마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잘 모르겠어요. 인정하면 되죠. 사실 1등하면 좋지 하는 건. 그리고 이슈리한테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사과를 하고 나면 되게 얘기할 게 없다고 하니까 그렇긴 저는 아까 밤님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자꾸 뭔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나는 사과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이제 소통에서 벽이 돼버린다고 하니까 어렵다 생각도 들고. 집단에서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속상하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룰을 잘 지키고. 뭐 룰은 아닌데 룰 지켜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한다고. 진짜 세다, 옳고 그래. 그렇네. 그래도 오늘 그 먼 길에서 왔는데 잘 왔던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진짜. 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흡결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